히어로계에는 3대 맨이 또 있죠.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최초의 실사판 웨어러블 로봇인 하디맨이거든요. 방탄이 안 되잖아요, 스파이더맨은. 네. 막 찢어져요. 그렇죠. 몸매가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인공 거미줄 소재를 실제로 테스트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군용 속옷하고 장갑. 속옷을 이런, 그같이 그렇게 찔길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전쌤 얘기고 또 그거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족 인간형 로봇을 그 아마존에 제품해줬어요. 실제로 이걸 타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도 안 하는 모르겠네요. 최고 시속 80km를 내는 제트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영화 속 상상 현실이 된다. 히어로의 웨어러블 이야기를 나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80km로 하늘을 난다. 그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엄청나네요. 2015년에 중국에서 아이언슈트를 본단 그 개인 비행 장치가 첫 시험 비용에 성공을 했고 2016년에 이제 판매까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 최초의 개인용 비행 접시 제트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론처럼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제 공중 부양하는 방식인데 최고 시속 80km로 30분 이상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사실은 미국 등에서 비슷한 거 시제품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10분도 못 버티고 그냥 내려앉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상용화에 성공하는 이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대당 가격이 근데 좀 비쌉니다. 한 3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예. 다행이네요. 저거 싸면 막 사람들 타고 다니다가 저거 사고 나는데 좀더 더 비쌌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공중 교통 정리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이미 100대 그리고 두바이 소방대가 또 이거를 20대를 주문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높은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고층 빌딩 화재 진압 등을 위해서 이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3억짜리. 참, 3억을 저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은 참. 돈 많은 분들한테 저거 뭐 레저용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들 즐기기 목숨은 위해서. 더 귀하죠. 저 이게 무리해서니까지 저거 개발자조차도 무리해서 예, 안전장치 하느니 아니 무리해서 하자 일석이조네요. 근데 재미있겠네요. 그 밑에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저 네. 공기, 바람이 힘이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군 차원에서도 뭐 앞으로 또 관심을 갖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제트팩하고 비슷한 이제 호버 바이크, 우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하늘을 떠다니는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호버 바이크를 이제 방산업체 두 곳에서 전술 정찰용으로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 뭐 스타워즈 나왔듯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제 타는 자세로 해서 비행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것이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면 헬리콥터가 너무 복잡한 도심이나 이런 데는 못 다니잖아요. 또 빌딩 사이나 이런 데, 작은 빌딩 사이나 이런 데는 다니기 힘든데 영화에서처럼 다니면서 정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헬기라든지 이런 그 항공 장비가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펴기 힘든 이런 곳에 가서도 예를 들어 뭐 절벽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구조 활동을 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버보드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도 그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고요. 야, 이거는 진짜 예. 이거 누가 뭐 신고하겠는데요? 외계인 나타났다고? 이게 좀 나아 보이네요. 그리고 예. 지금 훨씬 작고 근데 저게 무게 중심 잡고 이 자세 조정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면허 따야죠. 저 상당히 훈련받고. 네. 뭐 저거 일반인한테는 절대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뭐 경주하고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와. 저런 게 개발이. 네. 예. 그리고 당연히 저거 보고 저도 야 저거
군용으로 써도 특수부대나 아니면 뭐 수색구조 이런 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나라 군당국이 이제 그런 군용화에 네, 염두를 두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무슨 테러라든지 뭐 이런 수색구조 등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저거 네. 호버보드 타고 그 신선 복제 해가지고 한 5명이 났잖아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무 신기했어. 저 진짜 멋있다고 5분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애 그 생일 잔치에서 너 앞으로 성공할 거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 계시군요. 내려오시는 예. 루돌프를 위한 웨어러블이 필요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루돌프 대신 이걸 바꿨다고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예. 그러니까 루돌프 힘들까봐 선물 조금씩 들고 다니던 그 산타 할아버지 변명 여지도 없어요. 저 후보 못 알아드릴 테니까 선물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보면 영화 백투더 퓨처 2에서도 이 호버보드가 등장해요. 저도 그게 재밌어가지고 영화 여러 번 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영화가 사실은 전 여러 분야에서 현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100% 현실화되는 게 아주 그리 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아이언맨은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잖아요. 뭐 우주 근처까지도 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원리가 많이 다르죠. 저거는 지금 프로펠러로 움직이지만 아이언맨은 기본적으로 뭐 제트 엔진 같은 어떤 추진 체를 쏴서 뭔가 그 반작용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어야 그런 속도를 또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언맨 잘 보시면 굉장히 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요. 등이랑 어깨 이런데 비행기의 보조 날개라든가 뭐 플랩이라든가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손 이제 이런 데서 그 보시면 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뭘 뿜어내면서 간다는 거 그런 데면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연료는 뭐 고체 아니면 액체를 쓰는데 고체 연료는 아시겠지만 한번 불을 붙이면 연탄도 그렇고 뭐 불을 끄거나 하는 게 어렵고 계속 그냥 알아서 다 탈 때까지 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액체를 지금은 또 많이 쓰는데 액체 연료는 굉장히 제어가 쉬운 반면에 그거는 이제 수도꼭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냥 밸브 만들어 놓고 뭐 많이 나가면 세지고 뭐 적게 나가면 약해지는 건데 근데 뭐 부피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계가 있죠. 과연 아이언맨이 이런 식으로 어디다 연료를 놔두고 배에 거대한 연료 탱크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참 많네. 이걸 갖고.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날아다니는 것이냐. 소형 원자로가 이 안에 그렇죠.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손에서 나가는 건 리펄서 빔이라고 하는데 이 빔의 추진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 가슴에 있는 그 장치가 뭐였냐면 이게 아이언맨이 아마 1편에서 굉장히 다쳐가지고 그 몸을 심지어는 그 심장이랑 이런 부분을 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아크 리액터인가 그런 거를 만들었었어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언맨 수트 같은 데다 원자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원자로의 힘으로 뭐 날 수 있다거나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자로는 이제 핵 분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기피해야 될 상황이지. 아이언맨이 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는 거. 아이언맨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또 만약에 내가 싸우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에 저는 이제 바로 피폭을 받게 되고 즉시. 그래서 이제 폭탄을 들고 싸우는 거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아이언맨의 이거는 핵융합로. 소위 말하는 그 핵융합로는 원래 이제 태양이 핵융합하는 거잖아요.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 헬륨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 핵 분열이 핵융합이. 핵 분열하고 반대죠. 핵 분열은 이제 우라늄 235 이런 것 같이 불안정한 원자가 이제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핵융합은 수소 계열을 떡 뭉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헬륨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과정이긴 해요. 실제 핵융합은 태양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데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면 상온에서 일반 온도에서 핵융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한 그 물질을 써가지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든 토니 스타크가 만든 그게 일종의 원자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온 핵융합로를 발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네, 그런 식의 개념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온은 좀 어렵지만 이제 아주 높은 온도에서 만드는 핵융합로는 실제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여기선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K-스타라고 해서 핵융합로 만들고 있고요. 뭐 미국, 일본, 러시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40년쯤에 실현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뜨거워요. 1억도 이 상태에서는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실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초보적이지만 성공했죠. 네. 1억도 정도 내고 플라즈마. 예, 1억도에서는 1억 도가 그게 태양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이 1억도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1억도라는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닿는 순간 다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태양 내부 온도랑 비슷한 온도라서 자력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그 기계 이 원자로 안에서 계속 회전을 시켜요. 공중에 띄워가지고 어디 닿지 않게. 예, 벽면에 안 닿게 그런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젠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이 아이언맨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초음속으로 날아다니고는 정말 이쪽은 말고 아마 무슨 다른 기술을 찾아야지 핵융합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냥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문인데 크기를 그렇게 뭐 소형 원자로든 핵융합로든 뭐 손바닥보다 좀 큰 거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작게 만드는 것도 과연 가능할지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 안에서 지금 1억도 지금 돌고 예, 그거는 혹시라도 떨어지기라도 하면 깨지면 1억도짜리 이게 뭐 얼굴에 튀고 막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가가지고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아이언맨처럼 실현된 기술 아이언맨 파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제 대화하는 비서로 그 비서 로봇 네, 미국 뉴욕 영화 좀 틀어줘. 그거, 예. 등장하고 있고 AI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아파트 헬기 할 때 뭐 이렇게 이게 HUD 하면 뭐 이렇게 뭐 나오고 막 뭐 그렇죠. 이제 그것도- F-35 이제 그 호드인데 아, 예. 호드 그것도 이제 홀로그램. 그래서 많은 것들 이제 홀로그램은 그야말로 허공에 빛을 쏴서 영상을 구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이언맨 중에 아이언맨 메탄이죠. 그 자비스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예, 그 집사 같은 역할을 인공지능 예, 자비스. 근데 이게 자비스 원어가 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약간 똑똑한 시스템인데 실제로는 무지하게 똑똑한 자기보다 똑똑하니까 이게 토니 스타크가 그러니까. 이름 지은 거예요. 본인이 네이밍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자기가 워낙 똑똑하니까 뭐 나보다 약간 뭐 예? 약간 정도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하기엔 솔직히 자비스가 다 예. 만들어요, 솔직히. 자연상하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전투 상황에 있어서도 뭐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죠. 야, 지금 뭐 연료가 얼마 남았다, 이제 몇 프로 부상해서 어느 정도만 작동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솔루션까지 예, 제시를 해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인데 AI. 얘네들처럼 똑똑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다들 알파고 기억하실 테니까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계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합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알파고 뒷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알파고가 우리가 그냥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어떻게 지금 몇 년 후에 어떻게 진화됐을까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알파고는 알파고를 떼고 알파 제로라는 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바둑을 넘어서 있죠. 원래는 인간의 기본을 뭐 수천만 개를 보고 막 그랬잖아요. 룰만 가르쳐주면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바둑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얘는 새 버전은. 며칠 만에 알파고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를 며칠이 아니고 몇 시간 만이나 이겨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체스에 가장 강한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걔를 2시간 만에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체스가 또 있습니다. 일본 체스도 있는데 그것도 4시간 만에 이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혼자서 학습하는 이런 기계가 돼 있습니다. 바둑뿐만 아니고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계로 발전 불과 2년 만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시무시해요. 예. 걔도 전원 빼면 안 들어가죠.
예, 공부할까 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원 빼면 되는 거죠. 전원 빼면 되죠. 무서워네요. 예. 예. 근데 어떤 영화죠? 그 전원을 못 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자기 나 죽을까봐. 그쵸. 터미네이터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 뭐 인공 뭐 하는데 걔가. 네, 근데 인간이 전원을 못 빼게끔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예. 나중에 그런 것까지 진짜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예, 여하튼 간에. 예,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망,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것도 결합을 시키고 또 이렇게 새로 기존에 갖고 있던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은 점점 범용적인, 그러니까 바둑 머신이 아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비스와 비슷한 아까 아크 리액터를 만드는 것에 비하면 자비스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은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또 데이터 전송 속도도 이제 5G 곧 나오니까 엄청 빨라지고 순식간에 뭐 빠른 정보를 받고 그거를 뭐 모으고 정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비스 같이 뭔가 좀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또 정보도 많아야 되고 판단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조만간에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있으면 그 뉴스에 나올 거 보도자료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까지 기자 생활을 안 잘리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그 아이언맨 슈트가 아까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주, 해저, 뭐 공격용 등등 해서 근데 그 중에 또 스텔스 슈트라는 거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변색이 되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변색이 되는 그러니까 뭐 동물 중에도 있잖아요. 생물 중에도 카멜레온. 또 바닷속에 보면 문어. 네. 문어도 보면 정말 아주 오색 찬란하게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제 변색을 시키고 그러는데 몇 차례 얘기했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슈트도 가능합니다. 이미 그 스텔스 페인트 외에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슈트 겉에 이제 씌우면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군의 경우도 이 비슷한 스텔스 군복을 사실은 개발하고 있어요. 영국은 이미 이제 2016년에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쭉 맨 슈트를 얘기해 왔는데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군의 슈퍼가봇 탈로스라는 거를 탈로스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 탈로스는 택티컬 오설트 라이트 오퍼레이터 슈트이라고요. 전술 돌격형 경량 작전 슈트라고 이제 표현을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은 금년 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로보캅 그러네. 로보캅. 비슷하네요. 헬멧도 그렇죠. 헬멧도 그렇고 로보캅하고 이제 비슷한 인상인데 근데 이 탈로스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미 특수전 사령관인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2011년에 우리 그 전에 프로그램을 다뤘었지만 빈라덴 그 사살 작전 펴지 않습니까? 네이버 팀6 등 대부분으로 투입해가지고 넵튠 스피어 작전을 주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고 미국에서는 그 뒤에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근데 이제 맥레이븐 제독이 2013년 7월에 이제 한 군수산업 관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가장 최근의 전투에서 이룬 대원이 최후의 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희생자가 날 일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희망을 담은 건데 이 탈로 시스템의 이라크전이라든지 아프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험한 작전을 펴는 군인들의 안전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이제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뭐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각을 아시죠? 각을 야간 밤에 잘 보여줄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눈이 4개인가요? 지금? 이거는 많아요. 보통 2개잖아요. 최근 드라마에서 3개까지 왔는데 2개짜리도 있고 뭐 4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4개짜리는 사실 드문데 그라운드 파노라믹 야간 가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야간 고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네이비실을 포함한 특수부들한테 이동성과 이제 방어력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눈동자 앞에서 바로 원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마트 안경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 다
방탄이 되고 이게 로보캅이 그렇죠. 로보캅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열도 하고 필요에 따라 냉각도 시키는 이런 것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온갖 센서, 컴퓨터 부상을 입으면 피를 먹게끔 하는 지열도 출혈 하고. 컨트롤 와, 출혈 시스템. 컨트롤. 예. 예. 그다음에 유사시 이제 산소 공급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엑소슈트 뭐 이게 하기도 그랬지만 그런 예골격 거의 그 힘을 몇 배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 등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굉장히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액체형 전투 방탄복입니다. 액체형 예, 방탄복이 액체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철갑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단단해야죠. 단단한 예. 특수 합금이도 아니고 섬유전 특수한 뭐. 섬유든, 예, 섬유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액체 형태로 들어가 있다가 이 총탄 등이 이제 오면은 충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이 충격이 생기면 방탄복에 전류가 가해져서 그때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내부 액체가 1000분의 1초 만에 고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한 방탄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평소 입기 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굽어드실 거 아닙니까? 네. 액체니까. 네. 무게도 저도 방탄복 입어봤지만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막 불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별 위험할 것 같지 않으면 네. 이 뭐죠? 쇠 판을, 이거 예쁜 예, 쇠판 방탄판을 빼고 갔다가 빼서 예. 이제 갖고 다니죠. 빼고 다니다 막 예. 사고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액체 기가 막힌데요, 그럼. 이거 좀 아주 가볍고 굽어지고. 네. 예. 이게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생기원이라고 부르는데 예. 생기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이 있어요. 묘한 이름입니다만은 이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슷한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저게 지금 액체인데 바른 순간에 충격을 딱 받으면 바로 이제 단단해집니다.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이 저거를 전단 농화 유체라는 이제 물질인 거거든요. 저게 지금 이제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얘기일 텐데 충격을 받는 순간 굳어요. 고체 형태로 변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이제 원리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걸 가지고 방탄복을 만들게 되면 총알을 맞는 순간에 이제 굳으면서 총알을 이제 막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미국에 아마 새로 나온다는 그 액체 완전한 액체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네. 젤리 상태지만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술의 발전 이게 우리 군의 뭐 보병체계, 우리 네. 군의 시스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뭐 K2 흑표 전차다, K9 자주포다, 뭐 F-15K다, 이지스함 이런 첨단 무기 쪽에는 큰 관심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이 병사들의 전투 장구류에는 사실은 그다지 높은 관심을 쏟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이제 그 스마트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개념 하에서 2026년쯤을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국방부 산하에 국방기술품주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2월에 이 통합 인텔리전스 전투복이라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전투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 개인 전투 체계 워리어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웨어러블 기술이 이제 들어갑니다. 방탄 성능도 전에보다 이제 향상이 됐고요. 전투복의 경우는 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난연 기술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도입이 되고 전투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혈압이라든지 뭐 심장 박동 뭐 이런 거 등등 이 생체 모니터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요. 또 유사시에 북한이 이제 화학 무기, 생물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공격을 하면 자체의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학 무기 공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방어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하지를 강화시켜주는 하지 근력 증강 로봇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그 무거운 물건 뭐 포탄 나르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특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 부분에 쓰는 이제 헬멧에 온갖 정보, 우리 허드 말씀했잖아요. 네. 허드처럼 온갖 정보를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스마트 소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처럼 이 기계치, 이게 사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명중이 지켜준대요? 자기가 알아서 딱 명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군대 가도 고생을 못 아, 하고. 그 피 하나 안 해도 되는 거, 뭐 피나고 아리고 뭐 이가 갈리고 그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군대 즐거워지겠네요. 행복 군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이제 그 헬멧에 헬멧 저기 허드에 이제 정보들이 종합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 처리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방향으로 전투원이 이제 총구를 향하게 되면 이 소총이 목표물을 제대로 조준을 해서 명중 시킬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탄환이 앞으로 이제 미사일 비슷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쫓아가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미사일 탄환도 개발이 된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7.62mm까지는 아니고 40mm 유탄 정도 예. 그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탄환이 그 미사일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된 게 있어요. 야, 백발백중이 그 네. 실력이 아니라 기술이 이걸 만들어주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저격수들이 이제 할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배터리 막 이따만한 거 등에 뭐 30kg짜리 타고 다니는 거야. 동력은 어떻게 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초경량 태양전지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아직 태양전지 효율이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기반으로 한 전지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충전된 전지를 이제 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디 뭐 또 충전소를 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충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전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전력 공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작전을 장시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표는 어쨌든 2026년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 워리어 플랫폼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특수 임무 여단이니 기동 군단 그리고 공정 여단, 특전사 그리고 수색 대대 이렇게 전쟁 초기에 적진에 깊숙이 투입을 하거나 뭐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예산 문제,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돈이죠, 돈. 예, 네. 돈이죠, 돈. 매사는 하여튼 돈 문제를 네.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좀 대충 견적이 나왔습니까? 이거 근데 인당? 이게 이제 한 세트에 한 4,500만 원 정도,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현실성이 걸. 없네요. 예. 지금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비가 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해야죠. 그렇죠. 지금 1개 분대가 북한은 12명이고 우리는 이제 10명인데 분대원 숫자를 줄이면서도 7, 8명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정도로 줄이고더라도 지금 수준의 전투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러한 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투자할 만하다. 왜? 병력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 8천 명이 줍니다. 줄어드니까 이 전력을 보강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워리어 플랫폼인 거고요. 육군에서는 지금 이제 이외에 이제 5대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이라든지 드론봇이라고 드론 로봇, 전투단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리어 플랫폼인데 저는 이 하여튼 돈은 많이 들지만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투장구리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전투장구리를 군에서는 비무기체계라고 그랬어요. 비무기체계는 뭐예요? 무기체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투복을 싸우는 건 아니죠. 누구 죽이는 건 그런데 아니니까. 이제 예.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한데 야 이건 무기도 아니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 배정할 때 뒤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을 받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표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전력 지원 체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기존에 아까 말씀 탱크나 뭐 전투기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았다. 그래서 이제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뭐 아이언맨이든 로보캅이든 하여튼 그런 식의 일종의 이 병사 하나가 이제 무기 체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안에 온갖 정보도 집중이 되고
또 전투력도 뭐 강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무기체계 접근 차원에서 무기체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워리어 플랫폼 체계는 저는 그 컨셉이나 이거는 맞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면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우리만 또 고민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만 한반도에 있는 우리만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 다 이제 로봇 기술 개발을 다 하고 있죠. 러시아도 뭐 열심히 하고 러시아 있는데. 좋아하세요? 아, 저 러시아. 예. 러시아는 저 AK-47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최첨단으로 라트니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미래 보병 체계, 우리 워리어 플랫폼처럼 미래 보병 체계를 이제 가시화시키는 작업인데, 근력 강화 외골격, 그리고 그 방호와 통신이 일체화된 뭐 헬멧을 갖추고, 이게 라트니크 3단계 사업을 이제 완성을 시켜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이 미래 보병 체계를 가장 좀 전투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좀 선진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스톰트루퍼 기억나시나요? 그 하얀 옷 입은 그 나쁜 네. 애들. 예, 나쁜 애들이죠. 이게 스톰트루퍼인데 네. 이게 이번에 러시아에서 공개한 전투복입니다. 네, 인터넷 화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분위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고 이제 러시아에서 실제로 이걸 공개를 작년에 했던 거죠. 이 전투복이 그 티타늄 재질의 외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헬멧, 군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탄은 물론이고 방수, 방화 기능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헬멧 유리창에는 이제 표적의 정보, 지도, 뭐 지형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야간 투시경 붙어 있고 그리고 방독면도 여기 기본으로 붙어 있어요. 예, 화학전에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헬멧에도 밑에 뭐고 딱 막아주나 보네요. 평소에 작동은 안 하겠죠, 설마 숨 막혀서 그거. 예. 그 다음에 군화에 이제 지뢰 감지 센서. 야, 이거 지뢰편에서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깜빡했네. 이거 지뢰. 오, 군화에. 예, 군화에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투복 전체가 나중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과 무늬가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정밀기계 중앙연구소 러시아 정밀기계 중앙연구소의 그 올레그 치카레프 부소장에 따르면 수년 내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아, 수년 내에요? 네. 먼 미래가 아니네요. 예. 러시아 군에 대량 보급할 것이고 뭐 이렇게 공헌을 하는 정도로 지금 거의 기술 개발이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러시아뿐 아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이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네. 미국, 러시아, 그럼 또 이것도 중국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네. 중국도 이제 로봇 강국 대열에 이제 합류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중국은 경제는 거의 뭐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아니 정치 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쇄적인 경직돼 있고 뭐 그런 건데 중국은 그러면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국내에 퍼지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많이 퍼지면 이제 군사기밀 같은 게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2015년 5월 10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인 이제 해방 군보가 군사기밀 유출을 경계하면 소속 부대 사진들을 스마트워치로 촬영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군 이야기를 이제 다뤘는데 군인뿐 아니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주의를 이제 촉구했다고 합니다. 뭐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이제 피트니스 트래커 또는 뭐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고요. 계속 이걸 보면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1917년으로 윌리엄 베어는. 그런데 웨어러블이라는 것이 사람과 가장 소위 그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내 몸 상태가 가장 잘 읽어주는 뭐 그런 게 제일 핵심이겠죠? 이게 또 안전 문제도 직결이 되는 게 안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때로는 뭐 아주 단단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마음대로 움직인다거나 인체가 움직일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 그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다 꺾여버리죠. 뭐. 그렇죠. 맥박 측정기만 하더라도 이거 혈압인가 이거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막 누를 때 이거 뭐 이거 누르면 이거 비상 탈출구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웨어러블 로봇의 완성도는 사람의 몸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구현해내느냐, 따라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근데 처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움직일 때 이제 센서들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 박자씩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움직임을 캐치하고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션 캡처 장비를 달고 그 다음에 그 근전도 센서라는 건 뭐냐면은 근육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육의 신호, 전기 신호가 뇌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신호를 가로채는 거예요. 예. 무릎 여기 탁 치면 다리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뇌가 명령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척수에서 돌아오거든요. 또 뜨거운 걸 댔을 때도 마찬가지고 뜨거운 걸 댔을 때 이 신호가 뇌까지 갔다 오는 걸 기다리면 화상을 다 입어버려요. 그래서 신호가 가다가 돌아옵니다.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이 기계가 먼저 이제 상황을 확인해가지고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래야지만 이 박자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까지도 지금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좀 사실 도입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동작을 예측하고, 그래서 뭐 어떤 무릎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뭐 각도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놨으니까 다음에는 99%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박자 늦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은 상용화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뭐 방탄이라든가 뭐 하늘을 나는 것보다도 현실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머리에 헬멧이나 헤어밴드를 쓰고 뇌파 있지 않습니까? 뇌파를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사람의 동작을 사전에 이제 분석해내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도 이 머리 뇌파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인간의 의지로 로봇을 움직이는 뭐 일종의 아바타 로봇이라고 할까요? 러시아 방산업체는 2020년이라고 그래야 뭐 불과 2년 뒤인데 2020년 정도면 뇌로 조종하는 외골격 전투형 로봇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병사 생각으로 조종을 하는 인공파를 이제 실제로 개발해서 이제 장착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 뇌파를 읽으면 사실 내 근육에 명령 가는 거나 이 웨어러블에 가는 거랑 속도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동시에 움직인다고 봐도 기술적입니다. 아주 기술적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군복이 아니라 과학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웨어러블을 봤는데 이게 다 먼 얘기, 뭐 영화 속 얘기, 뭐 애니메이션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진짜 그 중에 현실이 된 히어로의 슈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상상이 현실이 된 히어로의 슈트 어떤 것일지 본 게임보다 재미있는 번외 게임 본방야사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배터랭, 그래플링건, 글라이더 내장망토. 제가 누굴 이야기하려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그 당시의 슈퍼히어로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는 대신 수많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박쥐 모양의 배터슈트는 배트맨의 상징이자 배트맨을 지켜주는 전신 방탄 슈트입니다. 배터슈트를 입은 배트맨은 총알을 맞고 불길에 휩싸여도 멀쩡한데요. 이런 거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핀은 바로 연필심 소재로 더 잘 알려진 흑연을 구성하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인데요. 얇지만 강하고 신축성까지 좋아서 배터슈트의 제격이죠. 사실 그래핀의 존재는 이미 1947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하는 기술이 없어 수십 년간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죠.
많은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을 동원해 그래핀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래핀을 얻어낸 건 첨단 과학이 아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물리학자인 안드레 하임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역시 러시아 과학자인데요. 당시 하임 교수의 제자이자 연구원이었죠. 엉뚱하기로 유명했던 하임 교수 연구실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엔 연구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실험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매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연구원들에 대한 배려였죠. 2003년 노보셀로프는 이 금요일 프로젝트에서 금속이 아닌 실리콘으로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이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쓰인 게 흑연이었는데요. 하임 교수는 많은 돈을 들여 고급 흑연 조각을 구매하죠. 그런데 절단한 흑연의 표면이 지저분해서 현미경으로 흑연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스카치 테이프였는데요. 하임 교수와 노보셀로프는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 위에 붙은 찌꺼기와 먼지를 떼어냅니다. 반도체 소자 연구가 계속되던 금요일, 두 사람은 버려진 테이프들을 보고 이런 대화를 하죠. 테이프에도 흑연이 묻어 있잖아. 왜 테이프에 묻어나온 흑연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지? 노보셀로프는 흑연에 붙였다 떼어낸 스카치 테이프에 한 번 더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냅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굵기에 50분의 1인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 그래핀을 추출한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힘든 방법이었죠. 2004년 10월 하임 교수와 노보셀로프는 사이언스지에 그래핀 분리 기술을 발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핀의 존재가 발견된 지 60년 만이었죠. 두 사람은 이 공로로 2010년 10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요.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Andrei Geim and Professor Konstantin Novoselov, both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nited Kingdom. 올해로 그래핀을 분리해낸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래핀 방탄복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제조 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 단계에서의 효과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핀의 방탄 효과는 현재 방탄복의 7배, 강철의 10배를 자랑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AK-47 소총을 나가내기도 했는데요. 그래핀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총알의 운동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분산시킵니다. 총알의 운동 에너지는 그래핀 방탄복에 맞는 순간 원래 운동 에너지의 0.1%로 감소하는데 이는 큰 주먹으로 한 대 맞은 수준의 충격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총알의 충격으로 인한 부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흑연은 불에 잘 타지만 그래핀 층 사이의 열 전도율은 매우 낮아서 외부의 화염이 그대로 몸에 닿는 것도 막아줍니다. 화염이 휩싸여도 멀쩡히 탈출하는 배트맨처럼요. 세계는 지금 방탄복 기술 개발 전쟁 중입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솔저 나노 테크놀로지 연구소가 1mm 두께의 그래핀 방탄복을 개발 중인데요. 말 그대로 티셔츠처럼 입는 방탄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제조 기술이 어렵고 비싸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인공 거미줄로 된 방탄복을 만들었고 올해는 액체형 방탄복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러시아는 지뢰와 수류탄에도 끄떡없는
방탄복을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그래핀 연구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활발한 성과를 내며 대량 생산 및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국내 그래핀 업체에 투자하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배트맨을 지켜주는 전신 배트 슈트처럼 군인들을 지켜줄 전신 방탄 군복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거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배트맨 네 아주 참 이거 제가 민망하네요. 딴 데 가면 제가 좀 나이상 중인데 이쪽에서 제가 막 3등이라 3명 중 3등이라 정말 배트맨 같은 성능의 방탄복이 만들어진다면 이 천군 만마를 얻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과학의 가장 이제 현실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호하고 뭐 지킨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제가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술들은 좀 보람이 느껴지고 더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요. 네 박수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가 현실이된 웨어러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또 솔깃해하실 만한 그런 또 즐거운 주제로 돌아올 것 같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복게임의 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천만 원. 저는 저 소방관들도 좀 이런 거 좀. 맞아요. 그 말씀 다 되네요. 이거 방독도 되고 열 방화. 무거운 거 뭐 옮기고 뭐 그러네요. 기둥 넘어진 거 뭐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기둥 넘어진 사람 깔려 있고 그거 못 들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고 사람 업어서 나오고 좀 소방관 쪽